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농작업이나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남 지역에서도 지난 6월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SFTS 등 여름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감염병과 예방 수칙을 오늘 충남 감염병관리지원단 임지혜 부단장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가 매년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 어떤 감염병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SFTS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고요. 네. 열이 많이 나서 열성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매년 4월에서 11월 발생을 하는데요. 쯔쯔가무시증 때문에 보통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9월부터 발생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참 진드기 이거는 4월에서 11월까지 SFTS는 다 이제 감염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참 진드기가 서식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다 서식을 해서 전국적으로 다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인구 대비로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환자가 발생하는 지역은 강원도, 제주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순입니다. 그러니까 충남도 많이 발생하는 지역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성별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에서 거의 한 96% 발생한다. 그래서 고령층에서 특별히 주의를 조금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감염병입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성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지금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주로는 어떤 상황에서 참 진드기, 감염된 참 진드기에 물리느냐 보면은 농작업을 하시다가 물리거나 아니면 이제 텃밭, 특히 이제 주말 농장이나 할 때 나가셨을 때 복장 제대로 잘 안 하고 나가시는 경우 많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럴 때 많이 걸리는데 주로는 이제 그런 활동의 연령층을 보면 고령층이 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이 SFTS의 경우 뭐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서 치명률이 좀 높다고 하던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그 SFTS는 예방 백신, 그러니까 미리 맞을 수 있는 거가 없고, 그 다음에 뭐 감염을 확인했을 때 치료제가 따로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예방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치명률을 보면 그 매년 대략적으로 한 200여 건 생겨요. 200건 전후로 생기는데 누적 2018년도부터 23년도까지 누적 치명률을 보면 18.7%, 그러니까 100명이 걸리면 한 19명 정도 사망한다고 하는 거니까 네.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감염병에 비해서는 그 치명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예방 백신이 없는 만큼 뭐 사전에 잘 준비를 해서 아예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거가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 물렸다, 그 다음에 감염된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빨리 조기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진단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지만 치명률을 조금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감염이 됐을 때 진드기에 물린 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증상이 나타나는지 또 어떤 증상이 좀 나타나면 이 SFTS를 좀 의심해 봐야 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진드기에 물려서 바로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고 보통은 한 5일에서 14일,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주 후에 나타난 증상이 고열인데 이제 38도 이상이니까 분명히 느낄 수 있는, 본인이 자각할 수 있고 또 체온을 재보면 확실한 그 이제 고열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로 많이 나타나는 거가 소화기 증상인데 구토나 설사, 식욕부진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또 이후로 더 진행이 되면 이제 심각해지면 의식 저하나 아니면 이제 제목에 나온 대로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을 보이는데 뭐 혈소판 감소가 되고 이런 상황까지 가는 거가 아니라 농작업이나 야외 활동을 한 2주 전에 했고 그 다음에 2주 후에 증상이 특히 발열 증상이 고열이 난다 이러면은 이제 바로 의료기관을 가셔야 돼요. 의료기관을 가시고 내가 2주 전에 아니면 내가 증상이 나타나기 얼마 전에 어떤 야외 활동, 농작업 활동을 했다라는 거를 알려주시면 의료기관에서 뭔가 진단이나 그러니까 검사를 하는 거에 훨씬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바로 병원 가셔야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면 좋은데 이미 지금 증상이 한 2주 정도 뒤에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감염이 됐을 때 이제 진드기에 물렸을 때 혹시 바로 확인되는 육안으로 확인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 이제 찌찌가무시츠 SFTS도 이게 흡혈을 하는 거니까 이게 진드기가 주둥이를 이렇게 물고 네. 계속 달려 있거든요. 며칠 동안. 그러면 이제 바로 뭔가 바로 따끔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야외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농작업을 했다가 들어와서 샤워를 하실 때 몸을 잘 살펴보시고 그러면 이제 주로 많이 물리는 데가 발 아니면 다리 이런 데거든요. 그런 데를 유심히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SFTS는 그냥 딱 보기에는 물린 곳을 바로 하기에는 어려워요. 네,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게요. 그럼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모기 물린 거와 좀 비슷하게 그냥 네.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네. 네, 치료는 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근데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적 그 치료제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증상이 발현되는 거를 해소하는 형태로 대증요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열이 많이 나면 그거를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 열을 내리는 이런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 아니면 소화기 증상을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특별한 치료제가 있지는 않아요. 네. 맞춤형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증상 맞춤형으로요. 네. 네. 그러면 이 위험 요인이 되는 부분들을 좀 잘 알아두시는 게 좀 중요할 텐데 이 농작업 중에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고 아까 또 언급은 네. 하셨는데 실제로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그 이제 질병청 자료를 보면 2023년도 SFTS 환자 198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갖고 내용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네. 보면은 이제 농림축산업을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 또 이제 고령층 이런 데서 주로 많이 발생하더라 이거를 이제 확인을 했고요. 특히나 농림축산업 그다음에 뭐 주말 농장을 포함한 텃밭 작업 이런 것들이 그 환자의 전체의 한 48%를 차지하는 거니까요. 이런 이제 업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뭐 주말 농장을 하시거나 이러면은 이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일회성 야외 활동의 경우에도 그 다음 순서로 많았어요. 26%. 그런데 이제 뭐 일회성 야외 활동은 등산 아니면 우리 이제 둘레길 산책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산책, 그다음에 성묘, 벌초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농작업뿐만 아니라 일반 야외 활동할 때도 각별히 좀 주의를 주의가 하셔야 필요합니다. 될 것 네. 같은데 그럼 예방 수칙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그 활동 전, 활동 과정, 활동 후 이렇게 나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활동 전에는 어떻든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긴 팔, 긴 바지, 그다음에 목을 두를 수 있는 목수건, 그다음에 장갑, 뭐 양말 이런 거 다 하셔야 돼요. 다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시는 거를 권합니다. 네. 예, 반드시 이제 보통은 보건소에서 주는 거 잠깐 사용하시다가 마는데 구매하셔서 사용하셔야 돼요. 네. 예, 많이 사용하셔야 되고요. 네. 작업 중에는 혹시 풀밭에 앉겠다 이러면은 뭐로 깔 수 있는 거를 까셔야 돼요. 돗자리 같은 거 바로 풀밭에 앉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드기가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풀 위에 옷을 벗어놓거나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이제 진드기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풀밭에서 용변을 보거나 이런 거는 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등산로를 벗어난 길에서는 더 많이 이제 진드기에
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니까 네. 등산로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기피제를 사용하면 보통 한 이게 몇 시간, 한 4시간 주기로 뿌린다든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에 맞춰서 잘 뿌리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귀가 후에는 내가 이제 농작업을 하거나 야외 활동을 했을 때 입었던 옷은 들어오시면 반드시 다 벗으셔야 돼요. 그걸로 실내에서 활동하시면 진드기가 그 안에 묻어오면 그게 이제 집 안에 있을 수 있죠. 네. 그럼 이제 다시 물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들어오실 때는 옷을 다 터시고, 그리고 그 옷은 별도로 세탁을 하시고, 그다음에 본인은 샤워를 하시면서 네. 물린 자국이 있나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그렇게 옷을 잘 갈아입는 것도 어렵고, 그다음에 샤워를 하거나 이런 거를 그냥 작업 후에나 활동 후에 바로 하는 거가 조금 어려운데, 어려우셔도 조금 유심히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발이나 다리에 주로 많이 물리니까 좀 잘 유심히 보시는 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야외 활동을 하기 전, 그리고 야외 활동을 하는 중에, 또 야외 활동을 하고 난 뒤까지 이런 예방 수칙들을 좀 잘 기억했다가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증상이 2주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야외 활동한 뒤에 2주 뒤에 발열이 나타나면 바로 의료기관에 방문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이 밖에도 여름철에는 이 모기베개 감염병 등 풍수의 감염병에도 좀 주의를 해야 되죠. 네. 네. 이 풍수의 감염병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풍수의 감염병은 풍수해라는 거가 장마, 태풍, 홍수 이런 이제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어떤 감염병을 매개하는 그런 매개체, 뭐 쥐나 모기나 여러 가지 이제 병원체를 갖고 있는 병원소들의 서식 환경이 엄청 많이 바뀌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이제 뭐 장마, 태풍, 홍수의 상황에서는 또 위생 환경도 훨씬 더 열악해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감염병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런 이제 감염병으로 대표적인 거는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이나 아니면 음식의 어떤 안전이나 이런 거 조금 오염된 거를 섭취하게 되면은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이 훨씬 더 증가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모기 매개 감염병도 훨씬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해 복구 작업을 혹시라도 하게 되거나 이러면은 네. 쥐를 통해서 쥐의 이제 소변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렙토스피라증이나 그런 이제 병원체에 노출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렙토스피라증 아니면 이제 접촉성 피부염 그런 수해 복구 작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고온다습에 이제 모기까지 이제 기승을 네. 부리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접촉성 피부염도 그렇지만 요즘에 결막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죠. 그것도 이제 똑같이 그 뭐 그런 이제 감염병에 의한 뭐 이런 접촉성의 안과 질환이 유발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근데 이것도 기본적인 거라고 네. 볼 수 있는데 네.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을 예방하는 모든 감염병을 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 씻기를 제대로 잘 하는 거, 그다음에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한 물, 안전한 음식, 특히 이제 잘 익혀 먹는 거 이런 거가 중요할 것 같고요. 모기매개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모기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물웅덩이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이제 제거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야외 활동할 때는 조금 밝은색 옷을 입고, 그다음에 모기는 보통은 이제 심야에 활동을 많이 하니까 심야에 야외에 다니실 때는 조금 주의하셔라. 모기 기피제도 뿌리고 하셔야 되고, 또 그 시간에 야외 활동을 좀 줄이시는 거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접촉성 피부염 아니면 렙토스피라증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쇠복구 작업을 할 때 보호복을 잘 착용을 하시는 거, 뭐 장화도 그렇고 그 방수 처리가 되는 보호복 이런 것들이 입고 하시는 거, 그다음에 어떤 작업 후에 노출 후에는 피부를 깨끗한 물로 잘 씻어내시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증상들이 이제 이런 활동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증상이 있을 때에는
바로 조금 의료기관에 가서 확인하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부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생활 속에 이 손 씻기가 늘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우리가 코로나19를 좀 겪고 나서 이 개인위생 수칙에 각별히 더 주의를 기울이고는 있는데 실제로 이 손 씻기가 이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감염 예방을 위한 어떤 뭐 거리두기나 아니면은 뭐 마스크 쓰기나 뭐 이런 얘기 여러 가지 하지만 네. 그 개인위생의 가장 기본은 손 씻기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올바른 손 씻기라고 할 때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를 이용해서 세척을 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잘 건조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실제로 뭐 여러 기관에 가서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하거나 할 때도 실제로 그런 이제 올바른 손 씻기를 잘 수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100% 이렇지는 않아요. 100% 이렇지는 않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저희도 생각해 보면 매번 뭐 식사 전이나 아니면 이제 뭐 집으로 돌아왔을 때나 아니면 이제 어떤 오염된 물질을 만지고 나서 바로 손을 씻느냐, 그리고 또 30초 이상 씻느냐, 그 다음에 비누를 통해서 잘 세척을 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계속적으로 교육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저희가 감염병 안심 학교라고 아이들 학교에 가서 이제 손 씻기 교육을 해보면 실제로 교육의 효과도 매우 좋아요. 그러니까 잘 몰랐던 거 실제로 교육을 해봤더니 손 씻기가 이렇게 중요하더라, 이런 것들도 이제 알게 되는데. 성인들도 이제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특히 그리고 이런 조리를 하시거나 어떤 이제 이런 특별히 더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더 많이 손 씻기를 이제 강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도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노로바이러스나 뭐 대표적인 이런 것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백일에도 그렇고 수족구도 그렇고 계속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뭐 백일에나 이런 거는 예방 접종을 해야 된다 이렇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은 우선은 손 씻기거든요. 그래서 손 씻기를 잘 수행하시고 또 여름철에 뭐 밖에 많이 다니시니까 그거에 맞춰서 또 그런 위생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면 훨씬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 더 전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까요? 네, 아까 그 SFTS 예방 수칙 얘기하다가 조금 빠진 게 있어서 더 말씀드리면 그 집 주변도 진드기 서식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잡풀이 있는 경우에는 다 제거를 해주시는 거가 훨씬 예방적으로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혹시 샤워를 하시다가 진드기가 이렇게 몸에 붙어 있는 거 같을 경우에는 바로 빼시면 이 주둥이를 다 완전히 못 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빼는 방법이 핀셋으로 완전히 눌러서 빼셔야 되는데 어려우실 것 같다 이러면 보건소 아니면 병원에 오셔서 뽑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여름철에 여러 가지 이제 감염병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손 씻기를 잘 하시는 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손 씻기를 잘 하시면서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여름을 위해서 개인 위생에 더 각별히 신경을 쓰시면서 여름철 감염병 예방 수칙 잘 숙지해 두시고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